만약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단 1%도 낭비하지 않고 100% 모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한 에너지의 세계, 문명을 0.7단계에서 2단계 초문명으로 단숨에 도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이 이미 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으로 깜빡이는 별빛과 열 신호였죠. 별을 통째로 발전소로 삼아 그 에너지를 모두 수확하려는 우주 건축 프로젝트. 이 황당한 상황이 31년 만에 완료될 수 있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계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미래이자 외계인의 흔적인 다이슨 스피어의 현실 가능성과 그 엄청난 에너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에너지를 갈망해 왔습니다. 불, 석탄, 석유, 원자력.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낼 때마다 문명은 한 단계씩 도약했죠. 하지만 오늘날 지구 자원은 유한합니다. 화석 연료는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와 에너지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언젠가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뜻이죠. 러시아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활용 규모로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전기를 쓰는 것처럼 문명도 얼마나 큰 규모의 에너지를 쓰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문명은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마치 지구 전체를 하나의 배터리처럼 쓰는 수준입니다. 바람, 물, 지진, 화산, 모든 행성 에너지를 다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문명은 항성, 즉 태양 같은 별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아예 태양을 통째로 발전소처럼 쓰는 거죠. 상상하기 힘들지만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를 100% 모아 쓴다는 뜻입니다. 3단계 문명은 은하계 전체를 지배하는 초문명, 즉 은하계 전체의 별을 다 에너지원으로 삼는 거의 신의 영역 같은 문명입니다. 현재 인류는 0.7단계, 아직 1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지구 에너지조차 다 활용하지 못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인류가 언젠가 2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개념, 그것이 바로 다이슨 스피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슨 스피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자기 별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1960년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실제 과학 논문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디어는 다이슨 스피어라고 불리게 되었죠. 한마디로 말해 태양과 같은 항성을 구체처럼 완전히 감싸서 그 별이 내뿜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 쓰겠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단단한 껍질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태양의 강력한 중력이 껍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데 그 힘을 버텨줄 받침대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공기를 빼버린 축구공이 스스로 찌그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 주목하는 모델은 수십억 개의 작은 위성들이 태양을 둘러싸는 다이슨 스웜입니다. 다이슨 스웜은 하나의 거대한 껍질이 아니라 태양 주변 궤도를 따라 수많은 위성들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는 군집 구조를 말합니다. 각 위성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달려 있어서 태양 빛을 받아 에너지를 흡수하고 서로 연결해 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하는 셈이죠. 쉽게 말하면 태양 주위를 둘러싼 수십억 개의 작은 태양광 발전소가 함께 움직이며 거대한 발전소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와 비슷한 개념은 이미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죠. 한 번에 수십 개의 위성을 실어 올려 지구 궤도에 뿌리고 그 위성들이 전 세계를 덮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링크는 현재 지구 궤도에 5,000개가 넘는 위성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1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작은 위성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궤도에 퍼뜨려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점에서 다이슨 스웜과 그 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언젠가 다이슨 스웜을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필요한 건 재료입니다.
태양 주위를 수십억 개의 위성으로 메우려면 지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로켓 하나만 쏘아 올려도 막대한 연료와 비용이 드는데 수십억 개의 위성을 지구에서 모두 발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차라리 수성이나 소행성대를 채굴해 현장에서 바로 위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성은 표면의 절반 이상이 철, 니켈, 실리콘 같은 금속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성의 뼈대와 태양광 패널 제작에 필요한 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 자원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도 훨씬 유리하죠. 소행성대 역시 금속 자원이 풍부해서 우주 조립 공장 후보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는 아직 달에도 겨우 발을 디딘 수준입니다.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수성은 가장 가까울 때조차 8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화성 탐사도 버거운데 수성까지 가서 행성을 통째로 채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어디에 둘지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태양 가까이에 두면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지만 강력한 열과 태양풍 때문에 위성은 금세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구의 공전 궤도, 즉 지금 지구가 도는 거리쯤에 위성을 배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태양빛을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궤도를 따라 위성들을 빽빽하게 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위성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조금만 그 궤도를 벗어나도 서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태양에 빨려 들어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다이슨 스웜을 만든다는 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물질과 역학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우주적 퍼즐인 셈입니다. 지금의 인류 기술로는 수백만 년이 걸려도 완성하기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다이슨 스웜을 건설하는 건 지금으로선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인류는 단숨에 항성의 힘을 다루는 2단계 문명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많은 과학자들이 다이슨 스피어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이 개념을 바로 외계 문명을 찾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다이슨 스피어. 하지만 만약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외계 문명이 있다면 이미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이슨 스피어를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외계 문명을 찾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타비의 별입니다. 이 별은 몇 년 전 갑자기 밝기가 22%나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면서 천문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보통은 행성이 별을 가리면 밝기가 일정하게 줄어들지만 타비의 별은 예측 불가능하게 불규칙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기를 반복했죠. 빛이 줄어드는 패턴이 너무 불규칙해 행성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외계 문명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외계 문명을 찾을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별빛을 분석해서 가려진 빛은 없는지, 그 대신 다른 파장에서 오히려 강해진 빛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이슨 스피어가 존재한다면 별빛의 일부는 구조물에 가려져 어두워지고 말지만 그 안에서 사용된 에너지는 결국 열이 되어 바깥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대역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과학자들은 가시광선에는 밝기가 줄었는데 적외선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신호를 내는 별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수십 개의 의심 후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은 먼지 구름이나 우리가 잘 모르는 자연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타비의 별 역시 현재는 먼지 구름 가설이 가장 유력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탐사 방식이 단순히 외계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이슨 스피어 개념을 활용한 탐색은 지적이고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신호가 명확히 발견된다면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자
우리가 우주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이슨 스피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인류가 맞닥뜨릴 에너지 위기의 해법이자 동시에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단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언제쯤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지금의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태양 하나를 감싸려면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해체해야 할 만큼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는 달 탐사와 화성 탐사조차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 뒤에야 가능할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직접 다이슨 스피어를 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외계 문명은 이미 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이슨 스피어를 인류의 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계 문명을 찾는 현실적인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별빛은 가려지지만 그 안에서 쓰인 에너지는 열이 되어 적외선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단순한 생명의 흔적이 아니라 별을 지배하는 초문명의 체온인 셈이죠. 만약 언젠가 그런 신호가 명확히 발견된다면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오를 계단은 끝없이 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도 언젠가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안의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